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손상TV의 윤석열 장모와 관련한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바닥에 나온 이후에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던 윤석열의 장모 최모 씨가 드디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오늘 최 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지난 7월 2일 날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8, 9, 한 2개월 조금 넘었네요. 아마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풀려납니다. 보석을 인용한 부장판사, 우리 윤강열 부장판사는 보정건 3억원 납입,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정금 몰치 등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이야,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정금 몰치 등 조건, 이걸 내걸었는데 이걸 지금 들려드리다 보니까 김경수 생각이 자꾸 나네요. 김경수 가서 보석 조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곳곳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김경수는 아무나 만나고. 아울러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정인으로 정언했거나 정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이런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다, 이렇게 조건이 달린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앞서 보석신문 기일에 출석을 해서 무리를 일으킬 일을 추워도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면서 판사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 구치소에 있는데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서울구치소에 같은 장소에 이제 같이 살아봤는데, 멀쩡한 사람들도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 몰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이 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갑자기 팍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정신적인 충격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막 이런 걸 많이 받아서 멀쩡하던데도 어디 아픈 거 없고 막 이런 식이에요. 저도 사실 간에 있으면서 이빨이 6개나 빠졌습니다만은 이건 다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연세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느꼈다. 이걸 판사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윤석열 장모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결국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 비용 총 22억 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상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혐의가 적용이 돼서 아마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법 편취라는 거예요, 이거요. 자, 이 사건 관련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측은 항소심에서 동업관계인 주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려주면 뭔가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사업이란 건 돈 벌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렇다면 뭔가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윤석열 장모님 이제 이 주장에 의하면 개설된 의료기관에 자신을 아마 거기에다가 이제 동업자로 올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양거부 비용이 불법 편취한 거로 이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뜻 생각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사람들이 이거 일반인이 그 동업자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거 이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 안 된다고 알면서도 어떻게 이걸 해줬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이걸 보고도 그냥 자격이 없다고 함에도 동업자로 거기다가 이름을 이어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소심 재판이 끝나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보석이나 이렇게 이제 뭐 풀어주는 이유는 뭐 큰 죄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큰 죄가 안 된다. 일단 풀어놔도 별 상관없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재구속되기는 어려울 거고. 몰라요. 이제 또 이거 재판을 해봐야 되는데 김경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보도 풀려놨다가 나중에 또다시 이제 재구속되는 이런 경우가 벌어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판단인데 지금 현재 대선 이제 기간이고 윤석열 후보가 현재 야권의 1위 지지율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현재 선거와 관련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단 풀어주고 나중에 항소심 재판이 끝났을 때 그 판결에 따라서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 들어갔다가 잘도 나옵니다만은 왜 우파 국민들은 한 번 더 가면 왜 1년, 2년 못 나오는지 그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 몇 장을 전달하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이종원 씨를 보면서 대부분 우파들은 들어가서 1년 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종원 씨는 지금 엄청난 시간 1년 넘게 지금 옥살 2년을 받았는데 아마 꼭 채워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